국가 전체가 비상사태처럼 돼가지고 맨날 코로나 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거고 살 사람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년 대선에서 여당이 불리해.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국민은 다 주고 가는데 2만 원 주면서 뭐 기본 소득이라고? 지금 나는 말이 인터뷰하면 혈압 올라가니까 인터뷰 좀 그만해야겠다. 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지난 주말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시위를 가졌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입니다. 영업시간마저 단축한 데 항의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되는 임대료 이런 게 너무 부담되고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영업 제한 강화 조치 때문입니다. 기약 없이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더불어 이제는 영업시간까지 10시에서 9시로 단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는 조속히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고 봐. 네. 지금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하면은 이제 모든 영업소는 풀어서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인원 제한도 폐지하고 이제는 각자 자기 방역을 자기가 하도록. 그러면 그때는 위중 환자가 안 나와. 예방 접종을 다 2차까지 하면 거의 위중 환자가 사망할 확률은 드물어. 그러면 그걸 우리는 독감처럼 위중 코로나로 가자 이게. 그거를 시간을 앞당겨야지. 자영업자가 몰락해. 건물 가진 사람들도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는 위중 코로나로 하루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업소를 지나치게 단속할 필요가 없어. 시간제를 풀어야 돼. 왜냐? 업소에서 환자가 나올 때는 업소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 제한을 풀고 숫자 제한도 하지 말아야 돼. 일괄적인 통제보다는 감염 사례가 나오면 그 업주가 피해를 지는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책임지도록. 환자가 나올 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총재님,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방역 조침이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밤 10시가 지나면은 뭐 감염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모임 인원이 뭐 4명까지는 괜찮은데 뭐 5명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에서 모이면 위험하고 뭐 버스나 지하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있는데 또 뭐 해수욕장은 안 된다고 폐쇄를 시키고 이런 방역 지침의 모순에 대해 국민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는 방역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방주사를 다 맞고 그 다음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 70%는 위중 환자가 안 생겨. 그러니까 예방이 한 70%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저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독감 환자를 통제하지 않잖아. 코로나 예방을 맞은 이상 죽는 사람은 독감보다 적어. 코로나 걸려도. 그러니까 죽음 확률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업소를 전부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예방주사를 속히 맞고 나서 뭐 업소 제한이나 이런 걸 다 없애겠다. 위저 코로나를 가겠다. 이걸 미리 발표해 줘야 돼.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위저 코로나로 갈 준비를 스탠바이 돼 있다. 예방주사를 좀 서둘러 달라. 그러면 모든 시간 제한 푼다. 그지? 그리고 백신을 1차, 2차까지 맞으면 그 병에 도전돼서 사망할 확률은 0.1%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 뭐 겁낼 필요, 독감은 0.45%야. 그래 안 그래? 뭐 그거 겁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방주사만 빨리빨리 맞으면 코로나와 더불어 가야지 이 코로나를 건절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코로나균은 건절하기 어려운 균이에요. 이 코로나 거리두기 관련해서 총재님께 많이 인터뷰 질문 드렸었는데 굉장히 초창기부터 총재님께서 위드 코로나다 항상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을 하셨는데 이제 들어서 정부는 뭐 9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안 가면 경제가 몰락해. 그리고 위드 코로나 안 가면 내년 대선에서 여당이 불리해져. 무슨 말이냐면 계속 통제를 하면은 600만 명이 개입된 사람들이 2천만 명이나 돼. 그 가족들이. 누굴 비난하겠어? 정부를 비난한다. 그 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월달, 10월달부터는 위저 코로나를 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반감을 해소해야 돼. 그래야 선거에서 어느 정도 여당이 유리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코로나를 가지고 방역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 그 죽어와야 몇십 명인데 표를 다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잖아. 그 사람 몇십 명, 노인네 몇십 명 죽는 것 때문에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처럼 돼가지고 맨날 코로나 이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 멀쩡한 월남전에도 가서 5천 명이 죽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가서 5천 명이 죽었잖아. 그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아 나라 경제 살리려니까 가서 5천 명을 죽인 거 아니야. 불구자가 20만 명이 나와. 그러면 그런 전쟁 때 젊은이가 가서 죽은 거야. 그게 노인도 아니야. 그럼 박 대통령이 왜 그랬겠노? 경제 살리려니까.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 다 망쳐버리면 되겠나?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는 부분이 더 많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는 코로나고 사람 몇십 명 그 노인네 몇 사람 죽는 걸 가지고 뭐 프로테이지가 어떠니 하면서 이걸 전 국민을 통제하면은 문제란 말이야.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거고 살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교수님 그 코로나로 사망한 자가 현재까지 2,222명이거든요. 한국에서 한 해 발생되는 자살자 수가 15,000명이에요. 15,000명이야.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살자가 코로나보다 하루에 30명이 자살하는데 35명, 한 40명이 하루에 자살하잖아. 그러면 이 자살 숫자가 경제 어려움에서 주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에서 죽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현재까지 2,000명이라는 사실이 좀 놀랍더라고요. 그 치사율도 확진자에 비해서 2%가 채 안 되는 2%가 안 돼. 비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가 이상하지 몸에 않아요? 잘못된 사람들 몸이 그 코로나와 다른 병의 합병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빨리 백신을 끝내고 나도 백신을 맞을 거야. 안 맞으면 또 안 되잖아. 정부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 나도 이제 백신을 맞고 위저 코로나 시대로 빨리 가도록 우리가 전부 백신을 맞아야 돼. 다 맞아버려가지고 이제 통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를 풀고. 그리고 환자가 나오면 다 살아나. 걸려도 위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 세계가 위저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거든. 영국이나 뭐 이런 데는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뭐 축구 경기도 관람하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라고 해서 무슨 대한민국 무슨 겁쟁이 나라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 않아. 서민이 다 붕괴되고 나서 어떡할 거예요? 그때 총선 때 총재님께서 대표 공약으로 1억 원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당시는 그것이 조금 너무나 큰 금액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지금 피해가 1억 정도는 주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해결이 안 돼요. 벌써 청소년들도 코인해가지고 지금 피해본 게 몇천억 단위야. 이거 우리나라 지금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2달 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상류층만 빼고 서민과 중산층은 한 사람당 한 가족당 18세 이상 투표를 하는 사람은 전부 1억을 받아. 그 2달 안에 다 받아. 꼭 2달이 걸리는 게 아니야. 취임하자마자 진행이 돼. 착착착 받아서 2달 안에 다 1억을 다 주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그리고 월 150만 원씩 나와. 그러면 한 가족이 18세 이상 2~3명 있는 집은 5억 들어와. 엄마 아빠 1억. 애들 뭐 1억짜리가 한 3명. 그러면 엄마 아빠가 5억이 생기니까 가계부채 2,000조 해결이 돼요. 총재님 근데 그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경제 파이를 늘리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해요. 그럼.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그런 통화 재정 정책을 펼쳤지만 일본이 국가 부채율이 238%야. 우리는 40%야. 아니 국가 부채는 이자가 안 나가요. 맞아. 국가 부채를 늘려가지고 경제 파이를 늘려버렸어. 8,000조를 양적 완화해가지고. 개인 부채는 60%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부채가 100%야. 국가 부채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야. 제일 적어. 40%야. 미국이 160%, 일본이 238%. 이게 뭐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이자가 안 나오는데 이걸 개인한테 다 뜯는 게 나서. 그 개인들은 말이야. 부채가 2,000조야. GDP 100%야. 그러면 이 2,000조에 대해서 이자가 1년에 100조씩 나가. 그러면 이 서민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 내기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1억씩을 딱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자가 안 나가잖아. 안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되노? 1년에 100조 정도가 시장에 더 풀려. 시장이 돌아가. 국가 부채가 2,000조를 찍어내잖아. 찍어내서 놓아주면은 국가 부채 100%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과감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국민의 가계부채를 국가가 또 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거를 국가는 이자가 안 나가니까 연간 100조라는 이자 손실이 없어지잖아. 국민들이. 그 국민이 사는 거요.
근데 이것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 등 강대국들 반대 뭐 없어. 그거는 환율이랑 지금 금융은 각자 나라 책임이. 통제가 불가능해. 그럼 이제 1억씩 지급해서 가계부채를 없애겠다. 없애겠다. 코인으로 피해본 거나 자영업자들의 다 살지. 신용불량자 다 회복되고 그 돈이 국가에서 돈이 1억씩 꽂히면 갚지 말래도 갚아. 정말 지금 자영업자들 피해보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1억 원이 모자란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지. 그렇지만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 몇 명이 있으니까 18세 이상 가족이 몇 명이 있으니까 늙은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나오잖아.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 끝까지. 그러면 어떤 가장이 받는 돈이 6억 7억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뭘 모자라 안 모자라요. 내가 이걸 한번 딱 해버리면 박 대통령이 73년에 이승만이가 긴급조치를 15번 하고 박 대통령이 9번 했어. 긴급조치를 9번 했단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에 6.25 중에 했어. 전부 다 6.25 중에 긴급조치를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국민을 이제 나라를 살리는 행거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영삼 3살만 했어. 다른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한 적이 없어. 김영삼은 79년에 89년에 대통령 되자마자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국회 동의 없이 긴급재정명령으로 했잖아. 박정희도 국회 동의 없이 9번 했다면 거기에 8.3 사체 동결 조치가 있었다고. 전 사체를 동결해버렸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 빚쟁이를 다 해결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일어난 거지. 안 그랬으면 그 빚에 끌려가지고 지금 지주들한테 다 뺏겼을 거예요. 박 대통령도 사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8.3 사체 조치를 취했지. 그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행한 거야. 그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긴급조치가 국가의 재난, 돈 때문이 아닌 부대 데모 막 이것 때문에 긴급조치를 9번 했던 거야. 박 대통령. 그 긴급조치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도 있고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있어. 총재님께서 취임하시면 바로 그 명령이 바로 명령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와대에서 야 채권 가지고 와. 차용증. 대통령이 국가에서 국채 사인 딱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한국은행으로 전달돼. 그럼 한국은행에서 바로 돈이 방출되는 거야. 채권을 얼마 전에 2,000조짜리 채권 단 한 장이야. 딱 발행하면 국채가 늘어나는 거야. 긴급재정명령이니까. 빨리 풀어. 시간이 없어. 국민 다 좋아하는데 무슨 국회 가면 그거 10년도 더 걸려 싸우느라고 된다 안 된다 뭐 돈이 어딘지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국민은 다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너가 뭐하고 있었어? 풀어. 딱 풀어버리는 거야. 단숨에. 이거 내가 분명히 한다니까. 대한민국 살아나려면 이거 안 하면은 절대로 못 살아나요. 빚이 빚을 잡아먹고 빚이 빚을 늘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폐인들이 되는 거예요. 술 퍼마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자살자는 계속 늘어나고 애는 안 나고. 그러니까 인구절벽, 재정절벽, 전부 절벽이야. 절벽이 10가지야. 결혼 매리저 클리프, 결혼 절벽. 뭐 이게 뭐 절벽이 10가지나 돼. 봐라. 매리저 클리프. 이거 뭐야? 결혼 절벽. 워킹. 이게 뭐예요? 취업 절벽. 이게 절벽이 10가지야. 절벽이 10가지. 베이비 클립. 인구 절벽. 그것도 라이프 절벽이야. 생명 클립이라고. 라이프 절벽, 생명 절벽.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로버 클립이야. 연애 안 해버려. 연애 절벽. 희망 절벽.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호프 클립이야. 아니 내가 이런 거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무슨 절벽 공화국이야. 희망 절벽, 취업 절벽, 출산 절벽, 생명 절벽, 로브 절벽. 또 이거 하우스 절벽이 있어. 아예 집 사는 건 아예 포기야. 뭐 무슨 수로 돈을 벌어도 집을 사는 서울에서. 그래. 하우스 클립이야. 집도 절벽이야. 정말 이런 것들만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총대를 메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국가 채무를 늘리더라도 모든 부채를 우리 국민들 거를 탕감 해결해 주겠다. 1억씩 주겠다. 이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또 젊은이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이 필요 없는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줘가지고 빚 갚게 해주고 가정 살고
야, 자기가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야. 자기한테 18세인데 1억이 나왔네. 아버지가 탁 엄마 아버지한테 주면 보람이 있잖아. 그동안 키워준 데 대해서. 아버지 이거 가지고 어려운데 일어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애들 키워놨더니 18세가 되니까 1억씩 나오네. 이거 헛키운 게 아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노. 그 돈을 함부로 쓰겠나. 애들 돈을 필요한데 딱 쓰고 애들 장가갈 때 딱 그런데 또 애 결혼하면 3억이 나오네. 좋아 안 좋아? 모든 문제가 일시 해결되는 지도자가 나오면 되는데 이런 무슨 뭐 맨날 말로만 국민 기본소득 준다. 얼마 전에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4만 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외국에 가서 코리아에 기본소득 줍니까?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후보들이 코리아는 국민 기본소득 준다고. 얼마 전에 한 달에 2만 원 준대.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기본소득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우리나라 기본소득이 300만 원인데 2만 원 가지고 그걸 기본소득 이런 걸 한국 정치인들이 붙입니까? 그럼 당신들은 칠판 까는 사람들 아니야? 뭐 있다고 정치인들이 있어.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국민은 다 주고 가는데 2만 원 주면서 뭐 기본소득이라고? 내가 말이야 수리탄을 가지고 강원에서 자폭하고 싶은 심정이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이 과감한 정책, 과감한 그러니까 총대를 매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국민을 위해서 내 국민 부채 다 탕감해 주겠다. 네. 대한민국 국가 부채 40%, OECD에서 제일 낮아. 일본 238%, 미국 160%. 아니 중국이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는 뭐야? 중국, 미국, 일본 이 사람들은 부채 비율이 평균이 160%야. 일본은 238%고. 근데 우리는 부채 비율이 40%. 국가는 빚 안 지겠다 이거지. 국가 빚이 말이야. 이자가 나가냐 뭐가 나가냐. 그거 조금 빈들려가지고 국민들이 숨통이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도 지금 나는 말이 인터뷰하면 혈압 올라가니까 인터뷰 좀 그만해요 이제. 이런 인터뷰 영상을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많이 봐야 된다고 저는 봐야 되지. 생각합니다. 봐야 네, 돼. 감사합니다. 아유.